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춘욱 박사가 지은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라는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 이 책은 이제 홍춘욱 박사가 예전에도 여러 권 책을 냈던 이력이 있는데 오랜만에 가장 최근에 냈던 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책 오늘 이제 소개부터 해가지고 홍춘욱 박사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8세기에 영국이 가장 큰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대공황이라고 들어봤잖아요. 1920년 중반 정도에 발생한 일인데, 이 대공황이 왜 생기게 됐는지 그 원인을 이 책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워낙 이제 유명하신 저자죠. 홍춘욱 박사는 이제 대구에서 출생한 사람이라고 돼 있고요. 연세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한 사람인데, 이제 사학을 좀 공부하다가 좀 생각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군복무를 마친 다음에 고려대학교 이제 경제학과에 진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돼 있고, 워낙 유명한 금융계 쪽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그 다음에 국민연금, 대형 금융기관에서 27년째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으로는 돈 좀 굴려봅시다, 환율의 미래, 왜 10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환율의 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읽어봤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환율이나 금리 같은 거에 대해서 워낙 그때 막 무지한 상태이기도 했고, 이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여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환율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서 경기가 어떻게 순환이 되고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보는 눈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이 환율의 미래라는 책도 제가 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 라는 책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8세기 영국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산업혁명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이라는 아주 큰 사건을 겪으면서 엄청난 강대국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원인과 토대는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마약으로 인해서 강력한 자본력을 가졌다라고 이제 좀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마약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자본력을 갖게 됐는지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18세기 초반까지 세계의 양대 강국인 영국과 중국의 상황을 잠깐 정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가장 강력한 강점은 아무래도 무한에 가까운 인력이겠죠. 지금도 인구수가 많지만은 중국이 이제 쌀농사 덕분에 4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1인당 소득이 서양에 비해 낮을지는 몰라도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대한 시장 그리고 군대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영국은 어떤 상황이었냐? 중국에 비해 훨씬 인구는 적었지만 1인당 생산성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특히 해군이 무척 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하면 해군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해군이 무척 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냉정히 따지자면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면에서 영국은 중국보다 한 수 아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청나라와 최대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 교역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교역을 계속 꾸준히 하기를 원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청나라는 영국의 요구를 굳이 따를 이유가 없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얼마나 많은 외국 상인들이 중국에 많이 왔었는지, 강희제 말년에는 외국 상인하고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중국 무역업소가 광저우에만 무려 40곳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외교 활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1760년대에는 외국인들의 중국 방문 기간, 거주 장소, 그리고 무역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한 상세한 규정까지 발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영국 아니어도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방문하는 기간, 그리고 장소, 이런 대상들을 그냥 본인들이 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갑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규제에 영국은 불만이겠죠. 이 불만이 점점 커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국 사람들은 중국산 차를 정말 좋아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영국 제품에 별다른 관심을 내보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은혜 유출이 발생했던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국부가 계속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재정을 운영하는 그 영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하는 그 정치인들, 이 담당자 입장에서 보자면 국고가 계속 비어가는데 이게 위기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걸륭제 입장에서는 이를 틀어줄 이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명한 얘기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전해지는 얘기가 있는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인만이 광주에서 무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제국의 생산물은 다양하고 매우 풍부해서 다른 나라 상품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특히 중국은 차, 질 좋은 도자기, 비단, 그리고 다른 재료가 풍부하다. 이런 물건들은 너희 나라와 유럽의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수요가 매우 높다. 하지만 중국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영국의 입장은 달랐고 영국은 이미 대안까지 준비를 해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 대안을 준비를 했을까요? 엊그제 TV에서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TV가 아니군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민석 강사 아시죠? 설민석 씨가 나와가지고 유럽이 정말 초대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 그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상황을 냉철하게 돌아봤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영국을 정말 강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재배되던 아편이 그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는 중국의 보선에 담겨온 풍부한 물산에 대한 보답으로 해가지고 아편을 선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약은 미약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아니고요. 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남성의 양기를 보충하고 정력을 되찾는 데 쓰인다고 선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은 좀 이런 좋은 순수한 의도의 이런 약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담아가지고 선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여기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명나라 임금들은 아편에 이미 중독된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력제는 살아생전 이미 장대한 무덤을 만들어서 죽은 후 그곳에 안장이 됐는데 1997년 중국 공산당 관리들은 명나라 만력제의 뼈에 몰핀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핀 아시죠?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이나 아니면은 의학 계통에 근무하고 계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진통제, 좋게 얘기하면 진통제고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마약류로도 쓰이는 그런 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편을 가끔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아편 중독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황제가 이러했다면 왕자, 대신과 환관 역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1839년 중국의 아편 수입량은 1천만 명의 중독자가 사용할 정도였고 20세기 초에는 중국에 약 4천만 명의 중독자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은이 다시 유출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던 이 막대한 은이 다시 이 아편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영국이 전략적으로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덕분에 영국, 특히 영국 동인도에서는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편 전쟁 직전에 아편 전쟁은 1842년에 이제 발생이 됐는데 청나라가 영국인들이 들여와 파는 아편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데에는 이런 경제적 배경이 있었던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당시 이렇게 아편을 팔고 있는 영국인들도 자신들이 악마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 지도자들은 영국의 본성에 이렇게 해로운 것은 없다고 지적을 했으며 한 익명의 목사는 이를 영국의 국가적인 죄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가와 기업인들은 전혀 입장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은 청나라 정부가 아편 수입을 규제하는 것에 분노를 표출했고 중국 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대영 제국의 권리, 의무, 이익을 내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편 전쟁 이후에 영국 정치가와 기업들의 목표는 대부분 달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뤘다라는 뜻이죠. 19세기 초반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에 승리한 데다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던 무역 역조를 아편 판매로 해결함으로써 산업혁명을 추진할 자본력까지 갖출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국이 정말 많은 자본력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토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나눠봤는데 18세기에 어떻게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룩할 만한 광대한 아주 막대한 자본을 이룰 수 있었는지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 그 이면에는 영국이 수출되었던 이 막대한 양의 은을 다시 회수해 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아편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